군포교의 핵심인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수계법회를 통해 2천여 명의 불제자가 탄생했습니다. 동국대 개교일에 처음으로 도입된 총장 후보 소견 발표와 공개 토론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캄보디아에 건립된 안심 중고등학교가 현지 어린이들의 학업 중단을 막았다는 점에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김천 청암사와 수원 공영사가 승가대학과 대학원 졸업식을 갖고 미래불교를 이끌 비구니 스님들을 배출했습니다. 대전 광수사가 광수문학상을 제정하면서 불교 문학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군포교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2천여 명의 불제자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호국연무사 합동수계법회에서 장병들은 호국불교의 정신을 되새기며 불자로서 계율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병들이 스님들께 대웅전이 떠나갈 정도의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가장 많은 불자 장병들을 배출한 군포교의 산실로 꼽히는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부처님을 향해 합장한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조계종의 군포교 전담기구인 군종특별교구는 지난 19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대웅전에서 제4대 교구장 선묵회자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리한 훈련병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합니다. 법회에는 2천여 명의 육군 훈련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성과 법문, 참회, 연배의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장병들의 수계를 축하하기 위해 불교 어머니회와 조계종 포교사단 대전, 충남 지역단 포교사들도 동참했습니다. 선묵회자 스님은 법문을 통해 3기의와 5계의 의미를 설한 뒤 불자로 첫 발을 내디딘 장병들을 축하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청정하려면 스스로의 몸이 안락할 것이며 나아가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묵회자 스님은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한 훈련병들에게 군 생활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이 오계는 자기가 사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계는 바로 우리 불자들의 생활 신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불교 궁극의 목표인 해탈로 나아가는 방편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전국 각지에서 군포교를 펼치고 있는 140여 명의 육해 공군 군승법사들을 지원하고 400여 곳에 이르는 군사찰의 수행과 포교, 산행 등의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법회가 치러진 호국연무사에선 해마다 5만여 명의 훈련병들이 수계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총 17회에 걸쳐 수계법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처럼 논산훈련소는 전국 모든 부대에 입소한 연간 입소자 25만 명의 절반에 이르는 12만 명이 입소하는 국군의 가장 큰 교육부대로 군포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교 전략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렇게 훈련소에 입소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수십만 명의 훈련병들은 지난날의 과오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법회에 참여한 훈련병들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군생활이지만 힘든 일이 닥쳤을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힘든 군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되새깁니다.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한 훈련병들의 팔에는 오계를 삶의 지표로 삼겠다는 증표가 새겨지고 참된 불자로 거듭난 훈련병들은 앞으로 남은 군생활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다잡아 봅니다. 병역 의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건강한 군복무를 하겠다는 다짐을 나눴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동국대 19대 총장을 뽑기 위한 후보자 소견 발표회와 공개 토론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자 소견 발표회는 내일 오후 1시 본관 로터스홀에서 후보 1명당 20분씩 발표하고 15분씩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오는 28일 오후 2시에는 본관 중강당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후보자 모두 발언, 상호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토론회를 통한 총장 후보자 평가는 동국대 개교 이래 처음이며 공개 토론회는 물론 소견 발표회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후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관심도 많고 또 앞으로 동국대 학교가 그 미래가 더 밝지 않겠나 하는 총장 후보를 면밀히 잘 검토하고 또 훌륭한 분을 우리가 잘 모아서 뽑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동국대 총추위는 총장 후보 등록을 한 11명 가운데 김상인 전 대덕대 총장에 대해 추천인 숫자 부족을 이유로 후보에서 제외했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청와대 불자회장 취임 법회가 내일 오전 11시 30분 조계사에서 열립니다. 취임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청불회 회원들이 참석합니다. 윤종원 청불회장은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 금융경제비서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IMF 상임이사, OECD 대사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입니다. 윤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하승창 전임 회장에 이은 2대 청불회장을 맡아 청와대와 불교계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청불회 활동을 하는 등 신심 깊은 불자로 꼽힙니다. 서울시가 새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협력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질 대형 문화공연장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은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해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늘려 문화 향유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관련 시설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의 시정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불교의 전통문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종교계와 함께하는 시정협력과 종교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종교단체 지원 사업은 종교단체의 문화예술 행사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이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돕고 결과적으로 종교계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는 대형 전문 공연시설도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콘서트 전문 공연장이자 복합문화시설 서울 아레나 건립공사를 내년 9월에 시작해 오는 2024년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들의 문화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서울이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서울 아레나는 지하철 창동역 인근 5만여 제곱미터 시유지에 1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으로 영화관과 전시관, 레스토랑 등도 함께 들어서며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지어집니다. 실제 한국에 와서 공연을 개최하고 그런 횟수들이 매우 많을 것으로 보고, 일단 지금 충분히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그 K-POP 전문 공연장이 생겼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그 전에 유치 홍보도 저희가 좀 총력을 기울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지 않도록 저희가 귀한 시설 만드는데 정말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레나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 실내 공연장으로 다양한 무대 연출이 가능해 핵심적인 공연 인프라로 꼽히지만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서울에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공연장 건설에는 민간 자금 5,284억 원이 투입되며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문화도시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종교계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경승단과 법우회가 시민 안녕을 기원하는 불기 2563년 신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찰청사 법당 세심원에서 열린 법회에서 경승지단장인 동화사주지 효광스님은 모두에게 친숙한 경찰이란 말 속에는 스스로를 경계하고 살핀다는 자경찰중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며 늘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경찰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진리를 내가 구하고 그리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청장님 이하 경찰 가족 여러분은 이제 도인이죠. 도 닦는 사람입니다. 반은. 지난달 취임한 이철구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법회에는 이철구 청장을 비롯한 대구경찰청 주요 간부와 불자경찰관, 그리고 동화사 각 국장 스님과 장세철 신도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구시경법우회는 매달 세심원에서 법회를 봉행하며 신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제주불교문화대학 총동문회장 2위 취임식이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18대 신진호 회장에 이어 19대 김상갑 회장이 취임한 이 자리에서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과 동문들이 참석해 3,500여 명을 배출한 관음사 제주불교문화대학 총동문회 위상을 드높이자고 다짐했습니다. 원래는 부처님 오신 날 도심 속으로 찾아가는 일일법당, 제주도의 의원들이 불교 모임인 길상회와 함께 미래제주 불교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불교문화대학 108봉사단 추진 등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면서 제주 지역사회의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동문회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제주도심 대학로에 일일법당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동물 안락사 문제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2년 전에 동물 안락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무관심 속에 폐기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함부로 안락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은 이미 12년 전 한 차례 국회에 발의됐었습니다. 2007년 심재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동물보호소 운영자가 수용시설 문제로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가 하도록 했고 안락사된 유기동물 수와 그 이유, 선정 과정 기록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에 대한 무관심 속에 법안은 발의만 된 채 시간을 끌다가 논의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됐습니다. 안락사를 시킬 때 어떤 최소한의 좀 기준을 두고 하도록 하자. 어느 기간 동안 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 안락사를 시킬 때 어떤 동물한테 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법안을 냈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케어 사건 이후 다시 한번 버려지는 유기동물과 동물 안락사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기되고 방치되는 많은 동물들에 대해서 특정한 단체가 다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물 안락사의 기준 마련과 함께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모집과 사용 내역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마다 늘어나 10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는 유기동물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10만 마리를 누군가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꾸리게 될 것입니다. 10만 마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농림부는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조만간 당정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위한 협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2년 전 막을 수도 있었던, 하지만 막지 못했던 무분별한 동물 안락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지구촌 공생회가 추진하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 세워진 안심 중고등학교는 현지 초등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캄보디아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동남아 저개발 국가인 캄보디아,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등이 안심 중고등학교 준공식을 열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수도 푸놈펜에서 차로 2시간 30분 거리, 열악한 도로 사정에 제 시간을 겨우 맞춘 스님을 현지 아이들이 떠나갈 듯한 박수로 환영합니다. 9km를 꼬박 걸어야 중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동네 초등학교 바로 옆에 중고등학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공생회가 캄보디아에 세운 16번째 교육기관이자 첫 번째 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완주 안심사 이름이 붙어져 이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멀리 캄보디아까지 저희 안심사 이름이 붙은 학교가 세워졌고 그 학교가 또 최초의 중고등학교라고 해서 더욱 기뻤고요. 캄보디아 안심 중고등학교는 여러 인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사중 살림 속에서 학교 건립을 발언한 안심사 주지 일원 스님의 원력에 신도들의 보시가 뒤따랐고 학교 부지는 캄보디아의 승화, 태뽕 스님이 추천했습니다. 월주 스님은 재작년 가을 수풀에 뒤덮인 터를 직접 확인해 학교 부지로 선택했고 이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캄보디아 상황 태뽕 스님이 부지를 추천하였으며 지난 2017년 9월 제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부지 답사와 함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알기에 안심사 주지 일원 스님은 설레는 마음에 꼬박 밤을 새우고 준공식에 나왔습니다. 기쁨과 긴장이 교차한 테이프 커팅과 현판식 등을 진행하던 스님은 합장을 하며 몰려드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며 문득 감동에 젖었습니다. 강백으로 평생을 후황양성에 매진해온 스님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훌륭한 인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발언했습니다. 여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정말 부처님 사상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익혀가지고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좀 더 그 학문과 지식보다는 그 인품을 더 키우고 좀 착하게 잘 자라서 캄보디아와 또 세계에 공헌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시작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완공됨으로써 보다 많은 아이들이 더욱 쉽게 학업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스라카요 안심 중고등학교 준공식 현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김천 청암사와 수원 복령사가 승가대학과 대학원 졸업식을 갖고 미래 동량이 될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출가자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국불교와 비구니 승단의 위상을 높일 졸업생들에게 많은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적 비구니 수행 도량의 하나인 경북 김천 청암사가 지난 19일 학인 스님들의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경내 자양전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승가대학 33회 졸업생 4명과 유락승가대학원 전문과정 11회 졸업생 3명, 유락승가대학원 연구과정 6회 졸업생 4명 등 모두 11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1987년 청암사 최초의 비구니 승가대학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승가대학 졸업생은 모두 600여 명에 달하면서 명실상부한 비구니 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후배들을 이끌어갈 유락승가대학원 전문과정과 연구과정 졸업생도 지금까지 모두 70여 명에 달합니다. 출가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졸업생 스님들에 대한 불교계의 기대는 컸습니다. 이 청암사 도량에서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승려 생활에 부디 자양분이 되어서 여법 여율하신 그러한 스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원력과 의식을 가지고 청암사에서 공부하고 나간다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9년의 학업을 마친 졸업생 스님들은 지난 학인 생활을 되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졸업식은 올곧은 수행자가 되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회양의 강으로 흘러가기엔 아직 부족하고 두렵지만 어른 스님의 준은한 가르침을 조차 청암사에서 익힌 수행과 지혜로 당당한 청암인으로 회양하며 살겠습니다. 세주당 묘음 스님의 계율 사상을 이어가고 있는 비구니 승가 교육도량 수원 복령사도 같은 날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복령사는 경내 대적광전에서 승가대학과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졸업식을 열어 학부 15명, 대학원 4명, 연구과정 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교육원장 현흥 스님의 경력사를 대독하면서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졸업생 스님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교학을 하든 수행 납자의 길을 가시든 어떤 길을 가더라도 중생 교화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수행만으로나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령사 주지 자연 스님은 당당한 비구니 수행자로 인천의 사표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년간 학인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전한 복령사 승가대학장 의천 스님은 신심과 원력으로 수행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건강과 같은 신심과 불보살림의 원력이 나의 원력이 되었을 때 수행을 향상시키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4년 동안 갈고 닦은 인고의 수행과 학문을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가는 삶의 현장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1974년 첫 입학생을 모집한 복령사 승가대학은 이번 45회 졸업생 15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87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금강유런도 2011년 금강유락승가대학원으로 승격한 뒤 73명의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비구니 스님들은 승가대학과 승가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의 사찰에서 대중포교를 위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대전 광수사가 불교 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문서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수 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대전 이야기를 주제로 한 첫 공모전에서는 200편이 넘는 시와 소설이 응모했습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 불교계처럼 대전 지역 불교계 역시 신도수 감소 등 포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전 광수사가 이런 고민 끝에 지역민과 소통 화합하고 포교 활성화를 위해 문학을 선택했습니다. 2019 대전 방문회를 맞아 대전 문인협회와 함께 대전 이야기를 주제로 제1회 광수문학상을 제정해 공모전을 가졌습니다. 불교 문화와 정토 문화를 같이 매칭시켜서 새롭게 대전 불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데 또 대전시 그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올해는 대전의 방문의 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슬로건을 걸고 하는 광수 문학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팽배돼 있는 소외감, 지역 불교와 지역 문단이 뜻을 같이 하고 그 첫걸음으로 문학상 공모전을 통한 인재 발굴에 나선 것입니다. 첫 시도와 준비 부족, 한정된 주제에도 운문과 산문에 응모한 200여 편의 수작들. 광수사와 문인협회는 지난 19일 첫 시상식을 갖고 대전 문단과 함께 대전 불교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컨텐츠를 이루어서 대전을 알릴 수 있고 또 대중불교를 지향하고 있는 광수사가 또 전국적으로 불교 이야기를 또 전파할 수 있는 또 작지만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두고 이 앞으로 가능성을 엿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찬 두 번째 공모전 준비는 물론 시상식을 문학의 향기가 절정을 이루는 올 가을쯤 광수사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학인의 밤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주제로 지역민들이 결합해 광수사의 이름을 따 시작한 광수문학상 공모전. 올 가을 진행될 두 번째 시상식은 전국 문인들의 템플스테이가 예상됩니다.
강수사가 이제 불교가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이 대중불교, 생활불교 되려면은 세상 사람과 이야기가 접목이 돼서 같이 녹아나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종교, 불교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 문인들과 함께 지역 문화를 열어가는 광수사의 걸음 속에서 대전불교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군사교육시설은 뭐니 해도 논산훈련소죠. 연무대라고도 부르고요. 한 해 군 입대자가 25만 명 정도인데요. 그중 절반에 가까운 12만 명이 논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군사훈련을 받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지는데요. 그때 힘이 되는 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죠.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호국연무사란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2012년에 문을 열었으니 벌써 8년째를 맞고 있고요. 해마다 연무사에서 수계를 받는 훈련병이 5만여 명이나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2,000명의 불제자를 배출했는데요. 건강하고 유익한 군 생활에 호국연무사가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